마흔자로 처방해 드릴 때 꼭 여쭤보는 건데요. 싹센다 해본 적 있느냐? 위고비 해본 적 있느냐? 했으면 반응이 어땠느냐? 살이 잘 빠졌는지, 많이 힘들진 않았는지 등이 마흔자로에 대한 반응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강한 단서가 됩니다. 요즘 마흔자로 정말 열풍이죠. 저희 병원에서도 마흔자로 위고비 많이 처방해 드리고 있는데 마흔자로 1단계는 입고되자마자 당일 매진될 정도로 정말 인기 많은데요. 이렇게 인기가 많은 만큼 다양한 피드백을 받는데 어떤 분은 주사 맞고 금방 몇 킬로 빠졌더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어떤 분은 살은 좀 빠지지만 너무 힘들어서 못 쓰겠다, 또는 효과고 부작용이고 뭐고 하나도 모르겠다 등등 다양한 반응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마흔자로와 위고비의 특징은 뭔지, 그리고 왜 사람마다 약의 반응이 다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마흔자로와 위고비의 각각 약물의 특징부터 말씀드리면, 위고비는 쉽게 말해서 GLP-1이라는 호르몬 수용체를 자극해서 배고픔 신호를 조절하는 단일 작용제예요. 그에 비해 마흔자로는 위고비가 자극하는 GLP-1 수용체에다가 GIP 수용체까지 자극해서 우리 몸이 지방을 더 효율적으로 연소하도록 돕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흔자로는 배고픔을 줄이는 식욕 억제, 혈당 조절에 더불어서 지방 연소까지 함께 되는 거죠. 위고비의 반응이 약간 미미하셨던 분들도 마흔자로는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왜 같은 약을 맞아도 사람마다 효과가 왜 다를까요? 첫 번째로는요,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체질 차이가 있어요. 체질 차이라는 말을 좀 더 현대의학적으로 풀어보면 약의 분해 능력이라던가 수용체의 개수 차이 등으로 인해서 약에 대한 감수성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른 예로 술도 쉽게 취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마셔도 잘 안 취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체질이 약에 대한 반응을 바꾸는데요. 사실 약을 직접 써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약이 잘 듣는 사람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힌트는 있어요. 마흔자로 처방해 드릴 때 꼭 여쭤보는 건데요. 싹센다 해본 적 있느냐? 위고비 해본 적 있느냐? 했으면 반응이 어땠느냐? 살이 잘 빠졌는지, 많이 힘들진 않았는지 등이 마흔자로에 대한 반응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강한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와 식습관이에요. 살에 고민인 분들은 대부분 스트레스 받으면 더 찐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고 그걸 먹는 걸로 푸는 분들은 살 빼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특히 아주 단 음식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핫땡다즈 아이스크림 같은 거는 약 맞고 속이 좀 불편하고 이래도 잘 들어갑니다. 그렇게 막 정신없이 퍼먹다 보면은 한 통 다 먹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술 먹으면 아무래도 눌렸던 식욕이 폭발하게 됩니다. 이런 습관들은 다이어트의 최대의 적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세 번째로는 현재 내 몸의 호르몬 체계가 불균형할 때 약 신호가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당뇨병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약들은 원래 당뇨병 치료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체중 감소 효과가 원래 일반인에 비해 떨어진다고 합니다. 당뇨병이라는 병 자체가 호르몬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약을 써도 체중 감소 효과가 줄어듭니다. 그 외에도 다른 호르몬 불균형이 있다면 약 효과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호르몬 불균형에 대한 처치도 같이 이루어져야 더 적절한 치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는 용량 선택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저는 처음 약을 드릴 때 이 얘기를 꼭 하려고 하는데요. 위고비에 실패했다고 하는 분들 분석해보면 대부분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너무 세게 맞았다가 힘들어서 약을 끊는 분들. 두 번째는 1단계 혹은 2단계까지만 써보고 이거 뭐 비싸기만 하고 효과도 별로 없고 이래서 그만두신 분들. 결국 이 두 가지 다 적절한 용량 선택에 실패한 거죠. 이런 얘기 들으면 저는 너무 안타까운데요. 저 역시 비만으로 평생 고통받아온 사람으로서 이 좋은 약을 제대로 못 써서 누리지 못하게 한다니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유튜브로는 원칙적인 얘기밖에 못하니까 직접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께는 최대한 개인의 여러 상황에 맞춰 최적화된 용량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경험이 있는 의사가 관심을 가지고 잘 처방하고 또 환자분들은 거기에 잘 따라와 주신다면 실패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면서 이 좋은 약들을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원장님, 위고비를 맞다가 마흔자로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전환할 때 용량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은지 팁 좀 알려주세요. 그럼 왜 PD는 안 써요? 관심은 있습니다, 지금. 원칙적으로는 기존의 위고비를 최고 용량으로 맞았던 분이라도 마흔자로로 전환할 때는 초기 용량인 2.5mg부터 맞는 게 안전해요. 왜냐면 위고비와 마흔자로의 성분과 기전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기존의 비만약을 고용량으로 맞으셨다고 해도 처음부터 마흔자로를 고용량으로 맞게 되면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같은 위장 간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2달 이상 처방하면서 의사들의 경험도 좀 쌓이고 상황에 따라 처음부터 바로 마흔자로 2단계 5.0mg부터 처방해 드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처방해 주시는 원장님과 진지하게 상의해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원장님, 근데 마운자로나 위고비 같은 약을 맞게 되면 근육량도 줄고 탈모도 온다고 하던데 정말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 건가요? 먼저 근육량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제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약을 맞는 동안 근육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근육량 변화는 체중 감소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약물 자체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일반적인 체중 감소 과정에서의 생리적 변화인데요. 다만 우리 몸의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고 조금만 먹어도 살이 쉽게 찌는 몸이 돼버리기 때문에 살을 빼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식욕 없다고 굶기만 하지 마시고 본인 체중에 곱하기 1.2에서 1.5 이상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해 주시고 주 2, 3회 이상의 근력 운동을 병행해 주신다면 근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체중 감량에 성공을 했는데 근육도 다 같이 빠져버리면 추후에 요요가 오기 쉽기 때문에 식습관과 운동도 병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탈모에 대한 얘기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GLP-1 수용체를 사용하는 동안 휴지기 탈모가 올 수 있습니다. 휴지기 탈모라 함은 급격한 체중 감소나 영양 불균형,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모발이 빠르게 탈락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때 GLP-1의 성분이 직접적인 탈모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체중 감량에 따른 간접적인 요인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탈모가 생겼다고 약을 바로 중단하기보다는 많은 경우 체중 감량 속도가 줄어들면 탈모도 회복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치의와 상의하면서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운자로와 위고비를 맞아도 효과가 없는 이유와 위고비에서 마운자로로 갈아타는 방법, 그리고 근육량과 탈모 같은 부작용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 전달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비만약의 효과는 체질, 생활습관, 호르몬, 약물 용량에 따라서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위고비에서 마운자로로 전환 시에는 초기 용량부터 점진적으로 증량하는 게 안전하고요. 근육량 감소와 탈모는 체중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이긴 하지만 근력 운동과 단백질 섭취,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신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약만 의지해서 감량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요소들을 잘 챙겨가면서 다이어트 하셔야겠습니다. 주변에 마운자로 위고비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이 영상 공유 부탁드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닥터픽 김연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